그런데 그들이 우리의 정보를 비싸게 팔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아니 누구 허락 받고 그걸 팔아요? 우리 제가 직접 할게요. 우리한테 좀 떼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지민 씨가 SNS를 사용한다고 할 네. 때 클릭한 글 그리고 로그 활동 기록, 네. 특정 페이지에 머문 시간 등이 광고 업체와 데이터 이 제공 업체들한테 분석 업체들에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휴대폰을 계속 뭐 틈만 나면 보거든. 여러분들도 다 그러겠지만 그렇죠. 정보 공유, 동의, 뭐 확인 네. 이거 누를 때가 제일 떨려. 허용 안 하고. 허용. 근데 허용을 안 하면 안 넘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떨리더라고. 네가 오케이 했잖아. 네 그러니까. 정보 갖고 가는 거. 그러니까. 왜 이제 와서 딴 말해? 이런 거 느낌. 네. 서류화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는 상당히 그런 느낌을 갖는데 네. 앱상에서 여러분들이 특정의 약정과 관련해서 프라이버시와 관련해서 선택을 할 때는 스리슬쩍 넘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스리슬쩍. 약정을 누가 그리고 읽어봐. 약정을 읽기가 굉장히 누가 읽어봐. 어렵습니다. 글씨도 제일 글씨도 굉장히 작은 작죠. 제일 작은 크기로. 읽으려고 해도 사실 무슨 말인지 사실은 외계어 같아요, 그냥. 앱이나 여러분들이 플랫폼을 사용할 때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여러분들의 폰에 정보에 액세스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그렇게까지 생각 못 해본 것 같아요. 잠시 우리 일상을 되돌아보시죠.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동시에 스마트폰을 봅니다. 그죠. 이렇게 그리고 누워서. SNS로 뉴스를 보고 배달 앱으로 시킨 음식을 먹고 내비게이션에 의지해서 운전을 하고 운전을 하면서 음악을 듣는데 주로 온라인 음악들을 많이 듣죠. 그러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그치 CD 안 그러면서 듣지. 계속적으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개인 데이터들을 끊임없이 밖으로 흘려보내고 있죠. 실제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평균 한 600개 정도의 온라인 업체들이 일반적으로 하루에 우리 개인정보를 가져간다라고 합니다. 되게 많다. 600개요? 한두 개의 앱만 사용을 하더라도 그게 600개 업체에 공유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보통은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열면 이미 앱이 자기도 모르게 구동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자기가 그것을 기본. 클로즈를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맞아. 앱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옵션에서 GPS를 켜놓고 있으면 끊임없이 자기의 위치가 추적이 되고 맞아. 아이워치 같은 경우는 계속 자기의 생체 정보, 맥박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전송되는 거예요? 전송되는 거죠. 24시간 관리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자기 전에 인테리어 해놓은 집을 많이 검색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인터넷 창에 인테리어 소품 이런 게 계속 떠서 저도 모르게 막 사게 되더라고요. 그 지금까지는 저희는 앱을 이용할 때 이렇게 누군가가 개발한 굉장히 유용한 서비스를 내가 그것을 이용하고 있구나, 잘 사용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 대가로 저는 열심히 발품 손품을 팔아서 데이터를 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값진 자원을 그렇죠.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었던 거네요. 안 좋게 얘기하면 우리는 보상을 받지 못한 무급의 그렇죠. 데이터 노동자인 셈인 것이죠. 데이터 노동자. 움파루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알고리즘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개발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알고리즘이 이끄는 대로 가다 보면 우리의 생각은 더 납작해지고 혐오와 편견은 더 강화되겠죠. 미래를 전망하는 하나의 키워드 중에서 굉장히 불행한 키워드가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알고리즘 군중이라는 그러한 키워드입니다. 듣기만 해도. 군중의 함성, 여기에 파묻혀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게 그들과 대열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어머. 그리고 그 동참을 하는 슬로건을 알고리즘이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내가 보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이런 군중들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만들어질 것이라는 무서운 예견입니다. 벌써 생겨나고 있잖아요. 근데 걱정되는 게 우리는 그래도 어른이라서 좀 의심을 해볼 수도 있고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아이들한테는 진짜 큰 문제일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어린아이들은 미디어 노출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저희 아이들만 해도.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장래 직업 희망 1위가 유튜버이기도 하죠. 그만큼 청소년에게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하루 평균 한 5시간 정도 SNS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5시간이나? 과연 우리 아이들은 알고리즘을 통해 얻은 정보와 지식이 가짜 뉴스인지 거짓 정보인지 잘 판단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아, 지금 어른들도 진짜 지금 못해요. 자, 제가 자료 하나를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OECD에서 만 15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디지털 문해력 리터러시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디지털 문해력이란 디지털 정보를 정확하게 찾아 이해하고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인터넷을 정말 많이 활용하는 한국 학생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인터넷 속도로 치면 우리나라가 높을- 최고인데 문해력은 활용도에 어떨지? 뭐야 이게? 꼴찌예요? 꼴찌. 우리나라가 IT 콜롬비아보다 강국인데 낫다고요? 평균보다 훨씬 떨어지죠. 아이들은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평가 항목, 그리고 사기성 피싱 메일을 알아보는지에 대한 능력 평가에서 평균보다 턱없이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게 만약에 인터넷상에서 다르게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그걸 믿어버린다는 거잖아요. 한국 사회가 기술을 굉장히 추종하고 그것이 일종의 개발이나 성장의 도구로만 생각해왔지, 기술을 통해서 뭔가 성찰하고 생각하고 이것이 인간을 위해서 좋은 쪽으로 쓸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로서, 도구로서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짜는 코딩만 배웠다면 이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비판적 디지털 문해력, 알고리즘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알고리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알고리즘의 올바른 모습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단순히 일개 데이터 노동자가 아닌 진정한 비판적인 사용자로서, 기술에 대한 사용자로서 거듭나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러분 수술실에 CCTV 설치하는 거 가지고 요새 굉장히 많은 맞아요. 논쟁이 있죠. 최근 이슈죠. 여러분들은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찬성이요. 찬성이에요. 너무 찬성. 저도 찬성.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78%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파비앙은 찬성해요? 네,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한국 사람이네. 환불 우리 맞아요. 통했어. 왜 그렇게 찬성을 많이 했을까요? 의료사고 벌어질 때마다 항상 그 피해자 측이 너무 불리했어요. 불쌍해. 왜냐하면 의료사고는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의사나 병원 측이 어떻게 뭐 진술 또는 그렇습니다. 그 법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맞아. 피해자 측은 답답하니까 CCTV라도 있었으면 하는 거죠. 사실 이제 범죄에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또 CCTV 설치 논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린이집 같은 데서도 그럼. 문제가 아동학대 이슈 이런 것들이 좀 커지니까 맞아. 이제 CCTV 설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먼저 나왔었거든요. 맞아. 네. 사실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면 좀 더 감시가 더 세졌으면 좋겠다. 네. 더 많은 곳을 감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감시가 강제적이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의 감시는 우리가 승인하는, 우리가 오히려 좀 더 감시를 다들 해주세요 라고 외치는 그러한 감시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 조지 오웰이 얘기했던 1984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새로운 형태의 더 일상적이고 보이지 않는 그런 감시입니다. 자발적 감시 사회. 그렇습니다. 감시를 더 원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여기 또 학생분들 계시지만 학생들의 생각도 굉장히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업할 때, 시험 칠 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요. 왜요? 시험까지 원격으로 아, 쳐야 됩니다. 맞아. 그 시험 어떻게 보나? 그러게요. 그거 되게 궁금했어요. 정말 어떻게 봐? 궁금하시죠? 집에서 누가 대리로 봐줄 수도 어떻게 있는 봐요? 거.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강의실에서 시험을 관리 감독을 할 때는 그냥 앞에서 그냥 서 있으면 되는데 네. 그렇죠. 이거는 온라인으로 60명의 시험을 동시에 이렇게 치러야 된다? 어떻게 이게 갑자기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러게요. 어떻게 해요? 일단 컨닝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온라인 시험 치신다고 생각하시면 네. 어떤 방식으로 컨닝하시겠어요? 밑에 인터넷 책을 하나 띄워놔야죠. 나머지 다 여기에다가 놓고 하면 벽에도 막 되니까. 붙여놓고. 그 카메라 사각지대 카메라 사각지대 붙여놓으면 되죠. 되게 아날로그적인 생각만 하시네요. 어머,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할 수 있죠? 요새 애들은 그런 거 하지 않죠. 컴퓨터를 하나 더 놔? 요즘 애들은 어쩌는데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이제 모니터 하나 더 놓는 거고요. 그리고 미리 답안을 몇 개, 한 30개 정도를 서술형인 경우에 답안을 이렇게 카피를 딱 해놓고 되게 정성 아니에요? 바로바로 이렇게 찍어서 할 수도 붙여버려? 있고요. 더 정교한 방법 중에 하나는 화면 공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화면에 그 공유 프로그램을 딱 대신 해놓으면 저쪽 다른 곳에 있는 친구가 그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원격 컨트롤 되죠. 그렇죠. 원격 컨트롤이 됩니다. 저희 뭐 서비스 같은 거 받을 때 그거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린 요즘에 시험도 못 보겠다. 그래서 저도 기술을 되게 잘 쓰는 편이지만 요즘 학생들을 잘 따라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치. 학생들한테 너희들이 제시해봐. 니네 친구들, 네가 만약에 감독관이라면 어떤 걸 어떻게? 하겠니? 아. 그래서 답변이 없을 줄 알았어요. 어머, 근데 아이들한테 보냈어? 정말 카톡이 폭발했습니다. 선생님 이것도 설치해주세요. 저것도 설치해주세요. 그지 억울할 수 있잖아.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는 네. 학생들은. 그래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카메라 3개 하게 해주세요. 카메라 이렇게 하나, 일인당. 둘, 셋 이런 그렇습니다. 식으로 그죠? 앞에서 보고요. 옆에서 보고요. 어머, 대박. 그리고 뒤에서 보고. 심지어는 실시간으로 녹화를 다 해서 끝나고 선생님이 놓치실 수 있으니 이 60분 동안 녹화를 해서 선생님 끝난 다음에 다 나중에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헌팅하는 애들이 이 있어요. 친구들의 마인드는 나는 그렇습니다. 부정행위를 안 하겠지만 우리 반에 누군가는 부정행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일단 너무나 서로를 믿지 신뢰하지 못하는 않는 게 네. 너무 기본에 있는 것 안타까워요. 같고. 불편함은 있는데 오히려 그 불편함을 자신들이 희생하더라도 누군가가 반칙을 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것으로 인해서 나한테 불이익이 오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한국 사회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지금은 안전이 중요하지만 바로 이전까지는 바로 공정성이었습니다. 공정성. 반칙을 하는 사람들을 제발 좀 찾아내달라는 강렬한 요구였죠. 부조리. 그런데 여러분, 반칙한 사람들을,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을 벌을 줘야지 공정사회가 구현이 되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찾아내죠? 카메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CCTV 이런 감시 기구들이 단지 안전을 확보하는 기술뿐만이 아니라 사회 공정성 구현을 위한 기술로도 한국 사회에서는 인식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좀 더 공정한 사회가 되고 사람들을 믿을 수 있고 친구들이 그렇게 헌팅하지 않을 거야. 이런 합의가 만들어져 있는 사회가 된다면 이런 감시를 자발적으로 원하지는 않는 그런 사회가 그쵸. 되겠죠. 씁쓸하다. 감시 사회는 뭐든지 다 그 대중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그렇지 거라고 않습니다.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 그 시험장의 현장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와 우리가 감시 사회를 굉장히 간절히 바라고 있구나. 그쵸. 조지 오웰의 소설하고 정반대인 거예요. 감시를 당하는 걸 더 편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발 좀 공정한 감시해달라고 장이 하는 사회네요. 감시, 그러니까 공정해지기만 하면 감시라도 우리는 감내한다. 그렇습니다. 그치? 불평등보다 차라리 사생활 침범이 나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그 잠재적인 위험한 반칙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우리는 CCTV를 더 설치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또 놓치고 있는 사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요? 놓친 게 많네요. 네. 화면 잠깐 보실까요? 이 영상이 사실은 뭐죠? 여기를 향한 CCTV가 아닙니다. 근데 왜? 용인시가 시민들에게 뭐 재난이 자꾸 나니까 어떤 다리 근처로 CCTV를 고정시켜 놓은 거거든요. 근데 왜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뭐 됐어요? 침범을 하게 되면 뭐 물이 침남이 되거나 이러면 시민들이 거기를 가지 않도록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감시 팁인데 이게 무슨 연유인지 이게 쭉 돌아가 버려요. 바람에 돌아갔나 보다. 그래서 저 집을 그래서 일주일 동안이나 이 집의 모습이 시민들의 휴대폰 영상에 고스란히 노출이 됐습니다. 마치 영화 트루먼 쇼의 트루먼 삶처럼요. 잘 그리고 보이는데요, 또렷하게. 이거를 누군가가 이야기하지 전까지 이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공무원도 몰랐고 이 안에 살고 있는 분들은 전혀 몰랐고 만약에 이 일주일 동안 이 안에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게 여기서 찍혔다면 큰일 나죠. 그걸 또 누가 분의 녹화했다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런 위험성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 거죠.